1. 불덩이는 바람으로 식혀야. 옛날 전라도 어느 고을에 약간 모자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. 어느 날 그는 이웃 마을에 사는 의원을 찾아와서 어려운 청이 있다면서 하는 말이 실은 제 처가 밤에 이를 볼 때 운우가 극치에 이를 만하면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을 소리도 드높게 뀌는 버릇이 있어서 그만 더 계속할 의욕이 사그라지고 맙니다. 그런즉 제발 마누라를 불러서 그런 나쁜 버릇을 고치도록 단단히 약을 써주십시오. 의원이 듣고 보니 약으로 다스릴 수 없는 병인지라 의원은 생각 끝에 곧 그 선비의 아내를 불러서 부부의 돈은 하늘이 점지해 주신 신성한 것이니 이후론 그와 같은 실없는 장난은 하지 말라고 점잖게 타일렀다. 그러자 여인네는 얼굴을 붉히면서 원 주책없게 그런 말을 다 의원님께 하시던가요. 실은 주인의 그것이 어찌나 뜨거운지 마치 불덩이 같아서 바람이라도 날려시켜야지 내 엉덩이에 불이 붙을 지경인걸 어찌하겠습니까. 2. 천국 사신 코 납작. 대원군이 섭정하고 있을 때 천국의 사신이 조선에 왔다가 한 통사의 안내를 받아 서울 구경을 하게 되었다. 먼저 경복궁을 돌아보며 이 건물을 짓는데 몇 해나 걸렸는가? 글쎄요.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년 걸렸을 거요. 3년이라. 우리 천국에선 이런 건물쯤이야 1년이면 지을 텐데. 이번에는 또 창덕궁을 돌아보며 이 대궐은 무슨 궁궐인가? 창덕궁이라고 하오. 창덕궁이라 이건 또 짓는데 몇 해나 걸렸나? 글쎄 한 2년 정도 걸렸을까요? 우리 천국에선 반년이면 족할 텐데. 이윽고 천국 사시는 숭례문을 둘러보며 이건? 하고 묻자 비위가 상한 통사는 글쎄 올시다. 어제 아침에는 없었는데 밤새 지었나? 3. 입이 몇 개냐? 미인이 많기로 유명한 평안도 강계 고을의 딸만 삼형제를 둔 한 가난한 선비가 살았다. 그 딸들의 인물이 어찌나 뛰어나게 아름다운지 그 고을에 부임해 온 사또가 은근히 그 중 하나를 택하여 자기 소실로 삼으려 했다. 사또가 논밭을 사준다는 바람에 마음이 움직이기는 했지만 막상 어느 딸에게 사또의 소실로 들어가라고 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. 그 아버지가 고민을 하자 딸들이 눈치를 채고 셋이서 서로 자진하여 나섰다.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사또 자신이 세 딸 중에 하나를 고르기로 하고 제일 맏딸을 불러 물었다. 너는 입이 몇 개 있느냐? 2개 있습니다. 그 어느 쪽이 나이를 많이 먹었느냐? 아랫입니다. 수염이 났으니까요. 다음은 둘째 딸 차례였다. 제일 나이 먹은 건 윗입이 와요. 이가 났으니까요. 셋째 딸은 아랫입이 아직 어리지요. 사철 젖을 빨고 싶어 하니까요. 그리하여 사또는 셋째 딸을 소실로 삼았다고 한다. 4. 스님의 마누라와 소실. 옛날 신도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스님이 한 분 있었다. 그는 늘 말하기를 자기는 석가열애의 가르치심을 충실히 지키기 때문에 이제는 생불이 되어 술 고기를 입에 대지 않는 것은 물론 여자도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항상 자랑하였다. 어느 날 이중이 볼 일이 있어 저자거리에 나왔다가 우연히 한 신도를 만났다. 신도는 중에 가사 소매 속에서 병꼭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스님 그게 무엇입니까? 하고 물었다. 아 이것 말입니까? 술병이지요. 스님께서도 약주를 잡수십니까? 그런 게 아니라 고기가 좀 있길래 그걸 먹을까 해서 술 좀 받아 넣은 것이지요. 이 술은 이를테면 약으로 먹는 것이지요. 고기도 잡수시는군요. 아니요. 어제 장인이 집에 오셨기에 좀 대접하려는 거요. 스님께서 장인이 계십니까? 저는 한 번도 배운 일이 없는걸요. 그럴 거외다. 다른 때는 오시지 않도록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요. 하지만 오늘만은 경우가 다르지요. 우리 마누라하고 소실이 싸움을 해서 그걸 말리러 와 계시니까요. 5. 뛰는 놈 위에 나는 놈. 어떤 한량이 친구의 소실에게 은근히 눈독을 들여오다가 기회를 얻어 계집에서 수작을 걸었다. 기생으로 굴러먹던 이 계집도 보통 내기가 아닌지라 은근히 사내의 유혹에 마음이 끌리면서 한 미천 톡톡히 긁어내고자 시원한 대답을 않는다. 그러던 어느 날 이 계집이 비단 옷 한 벌 장만해야겠는데 영감이 지독한 구두쇠니 어디 말이라도 꺼내볼 수 있어야지요. 한 100냥만 있으면 하나 해 입겠는데 하고 은근히 다짐을 두므로 사내는 그 액수가 많은데 놀라긴 했지만 이내 한 생각이 떠올라 그럼 내일쯤 내가 해드리리다. 하고는 곧장 그 길로 큰 마누라의 집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 때를 쓰다 시피하여 100냥을 구워 가지고 그 이튿날 계집에게 갖다 준 다음 정을 통하였다. 열흘쯤 뒤 친구가 여보게 요전에 구워준 100냥은 어찌 되었나? 하고 다그치자 아 그건 그 이튿날 곧장 자네 소실에게 갖다 드렸는데 말 안 하던가.
6. 괜찮을까요? 어느 추운 겨울밤 농부 내외가 사는 집에 한 나그네가 찾아 들어자고 자기를 청함으로 농부는 딱하게 여겨 나그네를 맞아들였다. 나그네는 밥을 차려다 주자 걔는 감추듯 한 그릇을 먹어 치우더니 밥을 좀 더 달라고 하였다. 농부의 아내가 남은 밥을 더 가져다 주자 나그네는 그것도 단숨에 먹어 치웠다. 그리고도 나그네는 아직도 배가 차지 않는 눈치였다. 이윽고 잠을 잘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보기 시작했는데 마침 쓰고 있는 방이 하나뿐이라서 맨 아랫목에 농부의 아내가 눕고 다음 농부가 눕자 나그네가 맨 윗목에 누워 자게 되었다. 그런데 나그네의 용모가 씩씩하고 기골이 장대하거늘 농부의 아내가 은근히 사내에게 마음을 두고 밤중에 슬며시 일어나 외양간으로 나가서는 소를 풀어놓고 들어와 남편에게 여보 외양간에 도둑이 든 모양이에요. 이상한 소리가 나요. 하고 남편을 깨우자 농부는 밖으로 뛰어나갔다. 그러자 재빠르게 아내는 옆으로 다가들며 소곤거렸다. 얼른 해요 얼른. 나그네는 싱긋 고개짓을 하고 나서 금세 돌아오는 거 아니오? 빨리 해요. 괜찮을까요? 괜찮대도 빨리 하라니까. 어서. 나그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. 그리고 급히 밥을 찾으러 부엌으로 뛰어나갔다. 7. 도로 나무와 미탑을 옛날에 젊은 친구 하나가 노새 한 마리를 끌고 얼음 언 강을 건너게 되었다. 강이 중간쯤 오자 얼음이 얇아서 쩍쩍 소리가 나자 마음을 놓고 건너갈 수가 없었다. 그래서 마치 잠자리 잡는 신용을 하면서 얼음을 밟고 가는데 누가 시킨 듯 입에선 나무와 미탑을 소리가 잇따라 났다.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 보살. 그는 나무와 미타불의 덕분이었는지 무사히 강을 건너 언덕에 기어 오를 수가 있었다. 그러자 얼음판을 다 건넌 뒤라 이젠 나무와 미타불도 필요 없다 생각하니 도리어 마음에 없던 나무와 미타불 소리를 한 것이 후회되었다. 그래서 혼잣말로 이런 빌어먹을 나무와 미타불은 먼 말라 비틀어진 거야? 하고서 돌아보니까 자기의 손에 잡혀있는 건 노새의 곱비뿐이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노새는 그대로 저편 쪽에 서 있는 것이었다. 그 친구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얼음을 밟고 노새 있는 쪽으로 걸어가면서 도로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 보살, 도로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 보살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